캘리포니아주 내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추가 확진자 수도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한인타운 고층 건물 한인 사무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층의 다른 사무실들은 방역 작업에 단체 검증까지 실시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는 7월 4일 전면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대비한 대응 태세부터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식당 영업 재개와 관련해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 공간이 없는 한인타운 식당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입니다. 70대 한인 영주권자가 이민 단속부 이민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주사회까지 정확한 자살 원인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LA 총영사관은 현장 방문은 고사하고 사인 조사 요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현충일 연휴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하루 동안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무려 132명이나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다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LA 카운티의 추가 확진자 수도 1,300명을 넘었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2명. 팬데믹 발생 이후 하루 최다 기록입니다.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 수도 꾸준히 늘어 오늘 총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신규 확진자 수는 미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자택 대피령 조치가 비교적 잘 지켜져 확산 자체는 멈칫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는 곳도 있다며 7월 4일 경제활동 전면 재개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추가로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 수도 10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이나 중간층 국가들의 추가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WHO는 크게 우려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는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층에는 한인 사무실들이 밀집한 구역이었습니다. 불안한 한인들은 대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샷길에 위치하고 있는 한 고층 빌딩. 이 고층 건물에서 지난 14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빌딩 관리 사무실 측은 이메일을 통해 24층에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사태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했는데 갑자기 이럴 때 편지가 받아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사무실을 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층에는 한인 변호사와 공인 회계사 사무실, 그리고 한인 비영리단체 사무실 등 8개 업체와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재택 근무를 끝내고 직원들이 복귀하는 시기라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해 직원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숫자도 보면 이번 주부터는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굉장히 두렵습니다. 24층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불안해 코로나 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걸 모르고 여기서 회의를 했거든요, 어제.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오늘 내일 다 받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관리 사무실은 24층 로비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대한 방역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된 이후 이번 주말은 처음으로 맞는 연휴로 이어집니다. 각 카운티 정부는 이미 개방된 해변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국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기에서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제2차 대유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19가 단계적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 만약 2차 확산이 현실화되면 실질 성장률 감소와 함께 실업률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다시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장 2분기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추가적인 부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4월 FOMC 의사록에는 국채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일드캡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해온 마이너스 금리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카운티 정부는 오는 7월 4일쯤 전면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앞두고 태스크포스 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령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정한 경제 재개 목표일은 7월 4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별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됐습니다. LA 카운티 경제회복 TF팀입니다. TF팀은 교육과 미디어, 요식업계 등 총 13개 분야로 나누어 구성됐습니다. 각 분야별 10여 명의 대표들이 구성됐는데 로라 전 LA 한인 회장과 김용호 한인 외식업연합회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적절한 경제 재개 시기와 실질적이고 상세한 대비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좀 확실히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빨리 재개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또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열심히 참여를 하겠습니다. LA 카운티 경제회복 TF팀은 다음 달 2일 세 번째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제재개 가이드라인을 구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식당 영업 재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인타운의 식당들은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우 기자가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비즈니스 재개에 앞서 야외 식당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좁은 실내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 감염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식당과 주점들은 인도와 주차장 등 야외에서 음식과 주류 제공을 허가해주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 통제국은 야외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들은 반드시 주류 통제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내 식당들은 이번 추진 계획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타운 내 대부분의 식당들은 야외 장소가 협소해 손님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페리오에서 지금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식당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파킹락도 좁아가지고 지금 차도 파킹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차장과 거리가 먼 업소도 많아 야외 영업까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산타모니카나 선셋 볼바드나 베버리힐이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원래 페리오에서 허가받아서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간의 도움이 되겠죠. 타운 내 업주들은 야외 파티오가 설치되어 있는 식당이 아니면 영업이 힘든 실정이라며 이번 주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미 전국의 모든 주들이 부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보다 일찍 봉쇄령을 일부 해제한 20여 개 주들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자택 대피 명령을 유지했던 코네티컷주가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일단 식당과 소매점부터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This is the time to take a baby step, start cautiously reopening. They also really emphasize you're so much safer outdoors than indoors. So start with the outdoor eating, for example. 이로써 미국의 모든 주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재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CNN 조사 결과 1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의 포드 자동차 조립 공장은 한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재가동 이틀 만에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This is still a highly contagious disease and that we still need to practice physical distancing or else this is an infection that's going to skyrocket.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학교와 요양시설, 식당, 대중교통 등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학교는 당분간 문을 닫은 상태를 유지하되 등교가 시작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식당 등 상점에는 입구에 소독제를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모든 주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다는 낙관론까지 퍼졌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재개에도 코로나 재확산 징후가 없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해졌던 봉쇄 조치 해제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2% 상승해 24,57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67% 급등한 S&P 500 지수는 2,971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나스닥은 2.08% 올라 9,37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국 50개 모든 주가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증시 강세를 거들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번 주 뉴욕 증시. 증권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70대의 한인 영주권자가 이민구치소에서 숨진 사건을 두고 미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이민 단속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LA 총영사관은 사망 원인을 조사해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인 17일 70대 한인 영주권자가 연방이민구치소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민단속국 ICE는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진 안 씨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임시가석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인권단체들은 정확한 사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측은 안 씨의 정당한 가석방 탄원을 이민단속국이 거부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We are seeking the details surrounding Mr. An's death, and so is the community. There is a separate issue, which is that ICE is not prepared adequately for the COVID-19 pandemic, and it apparently is not even now doing the necessary preparations. ACLU 측 변호사는 이민단속국이 합병증을 앓고 있던 안 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숨진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We said that he had lung cancer, and he believes he did have lung cancer. He had numerous health issues that ICE acknowledged, and he was hospitalized back in March. We did identify that in the letter. 하지만 한국 국적자인 안 씨의 사망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대응이 너무 수동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 사회에서도 사인을 밝히라는 요구를 하는 마당에 총영사관 측은 유족과의 연락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한인 보호가 가장 주요한 임무인 총영사관. 이민단속국의 철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국 책임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중국을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수민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마저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의 어떤 미친 사람이 중국 밖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이 얼간이에게 전 세계적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것은 중국의 무능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전 중국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은 일부 미국 정치인이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데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중국 비난에 빠지지 않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 중국을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지칭한 뒤 이들이 얼마나 자유진영에 적대적인지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타이완과 홍콩 문제도 언급하면서 민주적 가치를 지지한다고 말해 중국을 자극할 의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네, 한국과의 최고 지도자가 근거 없는 속설을 맹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처방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요즘 바로 이렇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말라리아 약 예찬론을 이어갔습니다. It doesn't hurt people. I think it gives you an additional level of safety.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약의 효능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 의사들에게 처방을 요청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은 말라리아 약이 효과는 없으면서 위험은 크다고 경고했고 미 식품의약국도 말라리아 약의 심장질환 부작용 때문에 병원 밖에서는 쓰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There could be negative side effects. There could be deaths. This is a new virus.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라리아 약 사랑은 요지부동입니다. 비만한 사람에게 더 위험하니 복용하지 말라는 조언에는 막말로 응수했습니다. Weight group had what is morbidly obese, they say. So I think it's not a good idea. Pelosi is a sick woman. She's got a lot of problems, a lot of mental problem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살균제를 몸속에 주사하면 어떠냐고 말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전문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속설을 맹신하는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방역 전선에 혼선만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뉴욕주는 최대 10명까지의 종교 모임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캘스테이트 대학들에 이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오는 가을 학기까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로이 오리츠 오클리 총괄총장은 올 가을 학기 캘리포니아 내 115개 커뮤니티 칼리지들 모두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들에는 총 210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독일 국제단편영화제에 초청됐던 한인 김경석 감독이 아동 청소년 부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김경석 감독은 지난 18일 폐막한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에서 영화 Furthest From으로 최고상인 아동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제에서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수상한 것은 지난 2016년 권하윤 감독의 3D 애니메이션 489년 이후 4년 만이며 실사 영화로는 처음입니다. 뉴저지 주차장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각종 인허가와 갱신 업무 만기일을 다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풀턴 MBC 국장은 오는 31일까지 재발급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운전면허증과 비운전자 신분증, 차량 등록증, 임시 번호판 등 재발급 만기일을 7월 31일까지 2달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고객센터에 새로운 인터랙티브 목소리 반응 전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시스템으로 키패드 선택보다 쉽게 말로 다음 단계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양식이나 정보에 대한 온라인 링크를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원 대응 효율성이 대폭 증대되고 민원 처리에 대한 고객 경험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 지역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뱀 출몰이 잦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예년에 비해 뱀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많아지면서 산책과 조깅 등 가벼운 외출을 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부회장의 여성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입니다. 함께 자세히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식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입대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한국 국회 부회장의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의원인 김상희 의원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948년 재헌국회 때부터 오늘까지 국회의장석에서 본회의를 진행한 건 언제나 남성이었습니다. 이 노골적인 유리천장에 이번에 4선이 되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15일 도전장을 냈습니다. 2020년은 성평등 국회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장단에 진출하는 것은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의 공고한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국회 부의장 2자리 중 여당목 1자리를 두고 경쟁 상황이었는데 남성 의원들이 모두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김 의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여성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여성민우회 대표 등을 지냈고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때부터 내리 4선에 성공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으면서 여성인권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김 의원이 국회의장단에 합류하게 됐지만 여성의원 비율은 21대에도 19%에 불과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은 253명 가운데 29명뿐입니다.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현저하게 여성이 저대표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제도적인 그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엔 대전 출신 민주당 6선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5선 김진표 의원과 경쟁 구도였지만 김 의원이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삼수 끝에 입법부 수장에 오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혹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과거 인권 유린 사건들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과거사법이 통과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거사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자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한국전쟁 유족회 회원 20여 명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926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 노숙농성을 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한종선 씨와 최승우 씨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꿋꿋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죽을 날까지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해야 할 역할이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975년부터 거리 불황자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과 9살, 14살이던 두 사람이 수용됐습니다. 12년 뒤인 1987년 인권 유린의 실상이 드러날 때까지 형제복지원에서 학대와 폭행 때문에 숨진 사람은 확인된 숫자만 513명이나 됐습니다. 수사 외압 논란 끝에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지지부진했습니다. 2017년 11월 진상조사위원회 기간을 늘려달라며 최 씨와 한 씨가 노숙농성을 시작했지만 국회는 더뎠습니다. 아무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라도 저항을 하자. 막판까지 쟁점이 된 배상과 보상 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외에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조사 기한은 최대 4년,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안 시행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말 토트넘 팀에 복귀했습니다. 소규모 그룹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토트넘 구단은 SNS에 손흥민의 사진과 누가 돌아왔는지 보세요라는 글을 올려 복귀를 알렸습니다. 3주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지난 15일 영국으로 떠난 손흥민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없이 곧바로 팀 훈련장에서 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리그가 다시 재개될 때를 기다리면서 몸을 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부터 5명이야 비접촉 훈련이 가능해지며 손흥민이 복귀한 토트넘도 소규모 그룹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손흥민의 복귀 사실을 앞다퉈 알린 가운데 동료들 사이에서도 화제의 중심은 손흥민이었습니다. Who has the best dress sense at Tottenham? I would say Sonny. If you see Sonny who comes in the training, no, we have to say Sonny like for the effort. Yeah. Sonny takes it then, okay. When I go to games at Spurs at the Tottenham Hotspur Stadium, there's fans with all shirts, but the amount of fans sun on the back. If you see the reaction of the Korean guys around him, it's godlike. Okay, Sonny takes it.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달 12일 재개를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개 구단 선수와 코칭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왓포드와 번리 등 3개 구단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리그 재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타자를 맞히는 공을 던진 외국인 투수가 모자를 벗어 머리 숙여 사과하는 장면. 미국에서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ESPN 중계진조차 한국식 예절에 대해 멋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병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속구로 두산 박세혁의 무릎을 맞힌 라이트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입니다. 미국 ESPN 중계진은 메이저리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라이트의 한국식 사과를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Gesture of I did not do it on purpose. I hope you're okay. It's an apology. That's cool. I like that. 과거에는 미국에서 하던 방식을 한국에서도 고집하던 외국인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자가 배트 플립을 하거나 홈런 타구를 보며 천천히 뛰면 투수를 자극한다고 판단하고 불같이 화내기 일쑤였습니다. 최근엔 달라졌습니다. 문화를 존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한글과 한식, 한국식 예절을 적극적으로 익힙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이름은 타일러 윌슨입니다. 저는 투수. I am a 투수. Pitcher. 유부 장국 and also 묵 잡채 단무지. You know, I'm here, and so I'm trying to respect the culture. I knew Logan Verrett could read it, and a lot of the teammates loved that, so I decided to start learning. I actually looked some stuff up online. 현재 진행 중인 경기에서는 8연승을 노리는 선두 NC가 양의지의 시즌 첫 홈런과 선발 구창모의 6이닝 1실점 호투로 두산과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SK는 키움과 접전을 벌이며 10연패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네, 이민 구치소에서 한인 영주권자가 숨졌다고 합니다. 가석방 요구가 기각된 데 따른 자살이다. 이민 단속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 시민자유연맹 같은 인권단체들은 철저한 사망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을 앓고 있던 한인이 요구했던 임시 가석방. 코로나가 확산되는 사태 속에 정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LA 총영사관의 대응, 유족과의 연락 몇 번이 전부라고 합니다. 멀지 않은 이민 구치소에서 한국 국적자가 숨진 사실을 혹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총영사관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해외 한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